안녕하십니까? 평택지역신문협의회 회장 김기수입니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평택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평택을 유권자뿐 아니라 전 국민적인 관심 속에 오파전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유이동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각각 6%포인트와 7.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박빙승부를 펼치며 막판까지 범여권과 범야권 단일화 여부 등으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최종 승리는 유이동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유이동 의원은 4선 반열에 오르며 야당의 중견 정치인 위상을 굳혔습니다. 국회에 재입성하자마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법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유이동 국회의원을 만나 당선 소감과 의정 활동 계획 등을 알아보는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미디어 평택을 통해서 송출되고 평택시민신문, 평택자치신문, 평택시사신문 지면을 통해서도 보도될 예정입니다. 유이동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일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2년 동안의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정치인으로서 제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도 다시 한번 성찰해 볼 기회도 됐고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목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해진 것은 저의 정치적 출발점도 또 목적지도 역시 그 시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고민하는 것 아니냐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평택 시민들께서 저에게 원하신 것은 평택의 미래를 책임지라라는 명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제가 국회의원이 처음 도전할 때 또 처음 당선됐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 옆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어려운 선거였고요. 집권 여당의 강력한 후보, 또 3당입니다만 그 당세를 전부 다 이 한 선거구에 올인해서 선거를 치렀던 후보들과 싸우는 게 별로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매우 어려웠던 선거였는데, 저는 선거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그 평택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평택 현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서로 그 네거티브한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여타 후보들이 이야기한 것이 아마 시민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게 평택의 미래를 맡기기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평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평택의 변화 과정을 충분히 지켜본 후보가 이 중에서는 낫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평택이라는 도시가 지난 10여 년간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만 이 성장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 더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평택에 대한 이해, 평택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후보가 낫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이 아마 선거의 성패를 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도시입니다. 평균 연령이 33.4세이고 또 인구가 계속 지금 현재 6만 한 5천 정도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15만까지 늘어나는 도시, 예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손을 꼽으라면
광역교통망을 좀 늘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제가 공약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TX 경기 남부 역사역 설치하는 것과 서정리역의 GTX C노선 정차하는 문제, 그리고 신분당선을 서정리역까지 연결하는 문제, 그리고 광역교통망 특히 공항버스라든지 외부로 나가는 광역교통 버스 체계를 좀 더 증설하고 노선을 좀 다양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교통 인프라 개선 위에서 다른 뭐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팽성 권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받으면서 팽성 지역 주민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도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랄까요? 어떤 지역적으로 그 희생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해서 평택에 지원받은 것들이 팽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평택 지역 전체의 인프라 개선하는데 사용된 게 또 사실이어서요. 평택지원특별법을 저희가 대체 법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게 뭐 한시법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 평택지원특별법을 통해서 지원받기로 한 것들이 대부분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한미군 공여 지역에 대한 그 지원을 위한 법안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이 미군이 실제로 주둔하는 지역과 주둔하지 않고 훈련장이나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지역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실제로 희생과 부담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좀 분리를 해서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면서도 공여구역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폭넓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 법안이 처리되면 성안종축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이제 곧 27년 내년 되면 한평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전략산업단지로 구축이 되고 그 배후 부지로서 팽성이 사용이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법안을 꼭 좀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마지막으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항을 중심으로 여러 산단이 조성되고 있고 또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내륙 지역은 농업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은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통망이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서부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서부 지역의 안중역을 중심으로 안중역의 신안산선을 연장하는 것을 조금 추진하려고 하고요. 신안산선이라는 게 여의도에서부터 내려오는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안중역까지 연결을 하고 KTX 경부선이 청북 한산리에서 그 지점에서 이렇게 최고로 서해안 복선전철하고 간격이 제일 좁아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결하는 것을 제가 재임 중에 추진을 했고 그것이 통과가 돼서 얼마 전에 예탁까지 다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조기에 완성이 돼서 안중역이 명실상부하게 서부 지역의 교통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되면 다른 기반 산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뭐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좋은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것 같아서요.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가 산업 경쟁력에 저는 지역주의가 끼어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정책적 맥락에서 이 시행령이 생겨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동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준석 의원하고 또 따로 이상일 용인시장 당선자 용인시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속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동탄, 평택, 용인, 이천 이렇게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라는 게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기도 하고 저는 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갖고 있는 평택, 여기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클러스터까지 단지까지 만들어지면 완벽하게 소위 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형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특별한 시혜를 주는 것처럼 수도권에 여태까지 줬던 것들을 다시 뺏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거는 국가 경쟁력에 아주 그 근간을 좀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이건 입법으로 제어를 할 생각입니다. 가장 편한 건 시행령을 다시 고치면 되는 걸 텐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입법으로라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운동에 제가 제일 앞장서서 이 문제는 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평택의 미래 먹거리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이게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균형 발전의 수단으로 국가 전략 산업 중에 최고의 아이템인 반도체 산업을 그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저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지금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이 호황기가 사이클이 있습니다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대표적 전략 산업에 힘을 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지난 한 10여 년간 빠른 성장,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평택이 빠른 성장을 해오는 그 기반에는 평택지원특별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평택지원특별법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두 차례 그 법안을 연장을 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그 활용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그것을 21대 국회에 재임하면서 대체입법을 구상을 했고 그것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임기 만료 폐기가 되는 바람에 그걸 지속적으로 좀 연장하고 싶고요. 그 노력을 계속 가져가고 싶고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지역 지원법을 이번에 그 1호 법안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을 22대 임기 안에 최대한 통과를 시켜서 지금 뭐 다른 개별적인 사안들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개별 사안들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토대가 될 수 있는 이 지원법을 완성시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우선순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타나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좀 많이 좋아진 선거 이후에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론조사라는 건 늘 이렇게 오르고 내리기 마련이니까 사실 그런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매력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그런 동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리고 또 비교적 다선 중에서는 70년대생이라는 시기성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도권에서 지금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의석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수권 정당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이 갖고 있는 매력을 좀 발산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을 좀 만들어야 될 테고 그런 것들은 결국엔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야기를 할 때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으실까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정당인가에 대한 명쾌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야당으로서의 야당 역할을 하는 거겠지만 단순히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지향은 어떤 것인지 그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이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좀 더 당내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힘있게 우리 당내의 중심 목소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목소리를 낼 시간이 된다면 뭐 적극적으로 내서 당의 변화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제 선거는 끝났고요. 이제는 함께 일해야 할 시간인데 저는 국회의원 혼자서도 시장 혼자서도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평택 현안들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요. 저는 협력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평택 발전 또 평택의 그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당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시민들이 교통으로 불편하고 교육으로 불편하고 뭐 이렇게 기초 생활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어떤 분에게는 민주당이어서 혜택이 가고 어떤 분은 국민의힘이어서 혜택이 안 가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편함은 공평하게 모든 분한테 가는 거고 그 불편함의 해소도 역시 모든 시민들한테 공평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시장님 새로 당선되신 최원영 당선자의 생각과 제 생각이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국회의 경험이 뭐 의원으로서의 경험도 있고 보좌진으로서의 경험도 있어서 지금 평택처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국회와의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제가 그런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새롭게 당선된 시장 당선자를 도와서 시민들의 삶의 개선, 질의 개선에 대한 도움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조만간에 한번 만나가지고 사안별로 공통된 공약부터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워낙 이번 선거가 치열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 많은 약속을 드린 거 아닌가라는 좀 이렇게 스스로의 경계도 좀 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제가 꼭 시민 여러분들과 한 약속들 중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은 꼭 지키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가 정말 치열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절실하게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시민들께서 주시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중요한 선거였고 또 평택의 미래, 평택의 발전을 이끄는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서라는 평택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그때 가졌던 그 절박함, 절실함, 이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평택 시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한 것은 평택 시민들이 갖고 계시는 평택에 대한 자부심, 또 평택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택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평택은 우리 시민 모두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제가 2년 동안 대변하고 책임진다는 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 답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2년간 멋진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이후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더 자주 지역 언론과 그리고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동 의원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가 평택 시민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